자, 예제 5번 문제를 보셨을 때 일단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어떤 문제? 뭐 시속, 뭐 왕복했다, 거리, 뭐 시간, 즉 시간과 속력과 거리가 나와 있는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된다면 한 가지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무슨 관계냐? 우리가 앞에서 아까 전에 사다리꼴 이 녀석을 식을 세울 때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식, 이 식을 모른다면 이런 식을 세울 수 없다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 즉 속력과 시간과 거리를 묻는 문제는 요 세 녀석, 속력과 시간과 거리 사이의 관계를 모른다면 식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 관계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거리라고 하는 녀석은요,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냐? 그래서 내가 1시간 동안 간 거리를 구하고 싶습니다. 1시간 동안요. 근데 내가 10분에 100m를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10분에 100m를 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 1시간 동안 내가 간 거리는 몇 미터입니까? 600m 밖에 안 되죠. 왜? 1시간은 60분이잖아요. 그러면 10분 동안 내가 갈 수 있는 거리는 100m. 그러면 10분이 6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1시간 동안에는. 그냥 곱하기잖아요. 즉 시간과 내가 몇 분 동안 갈 수 있는 속력, 몇 분 동안 얼마를 갈 수 있다라는 그 속력을 곱하면 내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관계가 성립을 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원을 많이 그리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면 거리가 제일 위에 있고요. 속력과 시간이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요거 두 개는 곱하기. 즉 거리는 속력과 시간을 곱하면 나온다라는 거고요. 속력이라고 하는 녀석은 시간과 거리를 분수 모양으로, 시간분의 거리가 속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시간이 된다는 거죠. 즉 같이 나란히 있는 것은 곱해주면 되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가 된다고요. 시간분의 거리, 분수 모양이죠. 밑에 있고 위에 있고. 그럼 반대로 시간은 어떻게 속력분의 거리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즉 요 관계, 거리와 속력과 시간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지만 이런 녀석은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일단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게 목적이네요. 그 미지수를 A, B 사이의 거리 X라고 잡고요. 두 번째, 식을 세워야 되겠죠. 자, A 지점과 B 지점을 왕복했다라는 겁니다. 레일 바이크를 타고. 갈 때는 15, 올 때는 11, 그래서 총 45분이 걸렸을 때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하면 갈 때 걸린 시간과 올 때 걸린 시간을 합치면 총 몇 분이다? 45분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됩니다. 즉 갈 때 걸린 시간, 올 때 걸린 시간 합치면 뭐죠? 총 걸린 시간 45분이 나온다라는 게 포인트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시간과 관련된 내용인 거잖아요, 지금. 그럼 시간은 어떻게 구하나요? 속력분의 거리로 구하죠. 그러면 갈 때 걸리는 시간을 구해봅시다. 자, 갈 때 걸리는 시간. 그럼 갈 때 걸리는 속력이 얼마인가요? 갈 때는 15, 시속 15km. 그러면 갈 때 속력은 15라는 거네요. 15분의 거리는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갔다가 B 지점에서 다시 A 지점으로 되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갈 때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얼마? X만큼 이동을 한 거죠. 올 때는요. 올 때의 속력 12, 거리는 똑같이 X, 값만큼 되돌아와야 되는 거니까. 요게 45분 걸렸다라고 식을 세우면 틀립니다. 어디서 잘못됐을까요? 어디서 잘못되었을까요? 네, 단위가 안 맞습니다. 시속 45분. 문제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시속 45분. 시속의 의미가 뭔가요? 1시간에 요만큼을 갈 수 있는 속력이 시속입니다. 즉, 얘는 단위 기호, 시간의 단위 기호가 1시간, C라고요, C. 근데 이 녀석은 단위 기호가 뭡니까? 분이다라는 거죠. 그 차이 때문에 요거 두 개는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분으로 표현을 하든 아니면 얘를 C로 표현을 하든 단위 기호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45분을 시간 단위로 바꾸어 봅시다. 1시간이 몇 분입니까? 60분. 그럼 60분 중에서 45분이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총 60분 중에서 45분이 차지하고 있는 거. 그게
C가 되는 거죠. 30분. 예를 들어 볼까요? 30분은 몇 시간이죠? 30분. 반 시간. 1시간이 딱 반이잖아요. 2분의 1시간인 거죠. 그게 60분의 30이라고요. 전체 1시간 중에서 30분. 2분의 1시간이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분수들이 나오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공배수 곱해야 되겠죠. 얼마를 곱해주면 되죠? 15, 12, 60. 얘를 약분식에서 작게 만들어준 다음에 곱해도 되고요. 아니, 그냥 이 상태로 곱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양쪽에다가 60을 곱해주면 나오게 되겠네요.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고. 여기다 60을 곱하면 얼마? 4x. 얼마? 5x. 여기는 45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9x는 45. 따라서 x는 얼마? 5, 9, 45. 그럼 답은 뭐라고 적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식을 세운 거죠. 그 다음 여기가 식을 풀고 있는 중이고요. 그럼 답은 거리를 x라고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거리는 뭐 단위교가 뭡니까? 킬로미터인 거죠. 네. 처음 이 문제를 접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 8번 한번 풀어봅시다. 풀어보셨나요? 문제 8번? 자, 학교. 집이라고 합시다. 집. 학교에서 집까지 갈 때는 시속 18km로 갔고요. 자전거를 타고 간다라는 거네요. 18km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 얘는 자전거. 그 다음 또 한 번 더 간다라는 거죠. 어떻게? 시속 4km로 걸어서.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 35분 더 빨리 도착한다. 누가 더 빨리 도착하겠습니까? 자전거. 이해됐습니까? 즉 자전거를 타고 간 게 걸어가는 것보다 35분 더 빨리 도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 시간에다가 결국 학교에서 집까지 거리를 구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럼 일단 미지수부터 정해봅시다. 뭐 학교에서 집까지의 거리를 xkm라고, 학교, 집 사이의 거리 x라고 잡아보자라는 거죠. 두 번째, 식을 세워야 되는데 자전거를 타고 갔을 때 걸린 시간과 걸어갔을 때 걸린 시간의 차이가 35분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식을 세울 거냐면 자전거를 이용했을 때 걸린 시간과요, 집까지 갈 때 걸린 시간과 걸어서 갈 때 걸린 시간을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오래 걸린다는 거죠? 얘가 빠르고 얘가 느린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결국 그 차이가 35분 난다라는 거니까 여기다가 35분을 더하게 된다면 걸어가는 시간과 똑같다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시간 어떻게 구한다? 속력분의 거리로 구한다. 그럼 자전거를 이용했을 때 걸린 시간을 구해봅시다. 속력이 18이고 거리는 x가 되는 거죠. 그럼 걸어갔을 때 걸린 것은 4분의 x가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식을 세우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왜? 얘 때문에요. 분이잖아요. 얘는 시속, 시간 단위고 시속, 시간 단위인데 얘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뭐 또 단위교를 맞춰줘야 되겠죠. 그럼 18분의 x, 60분의 35, 4분의 x, 이렇게 식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3번 식이 세웠으면 풀면 되겠죠. 얼마를 곱해야 됩니까? 숫자가 크니까 바로 안 보이네요. 18, 65, 120까지 올라가야 되나요? 숫자가 크니까 요거 약분시켜서 숫자를 좀 줄여봅시다. 그러면 18분의 x 더하기 약분시키면 12, 5, 7, 35. 그러면 12분의 7, 4x 이렇게 바뀌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세 분수를 동시에 없앨 수 있는 숫자 60, 안돼 120, 무조건 120까지 올라가야 되나요? 4, 12, 18. 안 보이네요. 그러면 4, 1, 3, 4로 안 나누기네요. 2, 6, 2, 9, 18, 3, 2, 3. 그러면 2, 3, 2, 3. 뭐 이런 문제를 교과서에 내놓은 거죠. 3은 6, 12, 24, 3, 2, 6, 3, 4, 10, 72를 곱해주면 되네요. 여기도 72를 곱할 거고, 여기도 72를 곱할 거고. 이렇게 곱하면 얼마죠?
48, 32. 4가 되니 4x. 이렇게 보면 6이네요. 6. 이렇게 보면 6 나오니까 6, 7, 42. 72로 곱하면 4, 1은 4, 48, 32. 18x네요. 또 왜 3학년 1로 지나가죠? 그거 참 시끄럽네요. 요거 넘어가면 18x 마이너스 4x는 42. 계산하면 14x는 42. 얼마죠? 4, 32. x는 3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답은 뭐라고 적어야 되는 건가요? 둘 사이의 거리 3km. 단위기호 km죠. 이 거리 문제도 있고, 뭐, 소금물 문제도, 농도 문제도 있고,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좀 생소하게 접해보지 못했던 문제들이 몇 종류가 있는데, 아마도 내년에도 이와 같은 문제들이 또 나오게 될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한번 접해본다는 느낌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확인하기 1번과 2번이 남아있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마저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푸셔야 됩니다. 저는 말을 계속했기 때문에 쉬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푸셔야 됩니다. 저 목이 아프거든요, 지금. 확인하기 이 문제는 이번에 다 풀려고 했는데 찍고 나서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리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이미 확인하기 문제를 푼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아마 말에 좀 영상 속의 말은 조금 모순이 있을 겁니다. 뭐 그거 감안하시고 다음 이 시간에 확인하기 한번 확인하기 지금 풀어보시고요. 풀이 영상을 다음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 수고하셨습니다.